13알 아니면은 50알 정도 사이를 하면 700g 내지 500g에서 600g 사이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이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모양이 항상 균일해져요. 여기서 모양이 송이가 작은데 모양이 이상한 거 봤어요? 그렇지만 사장님이나 집에 있는 것들 중에 모양이 이상한 송이는 다 뭐야? 송이가 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수정이 위에서부터 되니까 위쪽은 잘 매달리고 밑에 쪽은 안 달리니까 밑에가 이렇게 푹푹 파먹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는 없어지니까 모양이 나빠지는 거지. 우리가 꽃을 거봉이나 했을 때 밑에 이렇게 단을 쳐주잖아요. 밑에 쪽이 수정이 잘 안 되니까 단을 쳐주니까. 근데 샤인마스 같아서 밑에를 툭 쳐놓으면 위쪽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알 솟기가 힘드니까 샤인은 위만 이렇게 쭈르륵 훑어서 내리는 거예요. 아래를 밑에 이렇게 단 정리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쳐서 내리지 않고, 이 자르는 걸 뭐라 해, 끝선을 안 자르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뻐지고요. 요 위에 보다시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한 지경에 5개 정도 붙어 있죠. 5개까지 붙는 것도 너무 많아요. 4개 내지 3개 정도 붙는 정도가 많고요. 요 아래는 1개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알속기를 해줄 이유가 없어. 밑에는 그러니까 요만큼은 알속기 해줄 것도 없고, 여긴 서너 개씩 달려있는 것, 4, 5개 달려있는 것, 여기처럼 3개나 4개 요 정도로 해넣어주면 요 크기 송이, 요거 정도는 700g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송이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금방 알속기도 씻고 금방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송이를 다듬어 놓고 일단 나오면, 지금부터 이제 알이 비대되기 시작하면 봉지만 세우면 그 이후로는 할 일이 없어져요. 알속기 하는 일이 굉장히 일이 많죠. 다른 거 막 가지 유인하고 뭐 할 일이 많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평덕시처럼 이렇게 놔뒀다가 마지막에 자본만 주면 되고 적심만 해주면 몇 년치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봉보다도 인순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알속기만 뺀다면 다른 일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알속기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일은 많은데 올해는 적게 달렸으니까 이 정도 뭐 일이 많아 그랬지? 조금 지나보세요. 내년도 4년째, 5년째 되면 이제 정식적으로 막 포도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막 송이들이 막 이따만해지고 알은 뭉거지는데, 이게 꽉꽉 쳐르면은 이거 한 알 파나는데도 막 하루 종일 걸려버립니다. 아니면 이것처럼 된 것이 이렇게 된 거는 그 가위질 모아다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송이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송이 크기도 줄이고, 알속기도 조금 일찍 하고. 알속기는 일찍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지베렐렌을 1차 처리하고 나면 3cm 내지 4cm가 이 10cm 내지 12cm 정도로 커져요. 근데 처음에는 다 4cm로 꽃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나무의 세력, 그 다음에 꽃 피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막 꽃이 이만큼 길어져. 그거는 1차 처리가 끝난 다음에 우유를 잘라줘 가지고 꽃 모양이 2차 처리하기 전에, 보통 노지 기준으로는 지금 정도가 딱 맞아요. 5일, 4일에서 5일 정도, 이 정도 지났을 때 한 7cm, 8cm, 길게 두고 싶으신 분은 한 10cm까지 괜찮아요. 10cm면 요만큼쯤 되거든요. 요만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위를 잘라서 내린 다음에 2차 처리하기 전에, 지베렐렌 2차 처리하기 전에 요만한 크기로 송이 모양을 다듬어 놓으세요. 그러면 전체 있는 밭의 송이 모양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일손도 훨씬 더 줄어들고요. 일찍 송이를 따냈기 때문에 알속기를 일찍 하는 효과하고 똑같아서 알도 훨씬 더 커져요. 그죠? 그런 효과들이 다 있으니까 1차 처리가 끝나고 가서 보면 분명히 꽃을 4cm로 똑같이 정형을 해놨는데 다 꽃송이가 막 다 크기마다 틀려. 이 가지 굵기가 다 달라서 그래요. 이런 가지에 달린 꽃송이 4cm로 만들어도 별로 안 크고, 이런 가지로 만든 것, 그 다음에 4cm로 만든 것도 일찍 만든 꽃송이는 나중에 훨씬 더 커져가지고 막 10cm짜리로 길게 나와요. 그런 것들은 위에 단을 위에서 다듬어서 내려가지고 6 내지 7cm 놔두면 저 정도 되고요. 8cm 정도 놔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 크기로 돼요. 이 정도 크기로, 이 정도 크기나 이 정도 크기로 8cm 정도 돼요.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알 처리를 하면 알속기가 훨씬 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속기는 어디 갔나? 알속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송이가 꽉 차 있는 것 중에, 근데 알속기를 다 해가지고 안 한 걸 하나, 한 송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빠진 거 없나? 빠진 거 하나, 아니면 대충 봐도. 그래, 그럼 그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너무 너무 천천히. 저기가 이게 일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제일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내지 3개니까 원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원래는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안으로 들어간 걸 자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 거. 저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과일이 안에 있는 거를 첫 번째로 잘라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알은 나중에 송이가 커지면 절대로 물론 못생긴 알을 파내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그것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일순이 없어서 도저히 못해. 그래서 모양이 좀 배기 싫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안에 있는 쪽 걸 먼저 잘라서 버려도 나중 되면은 송이 모양이 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다 돌아와요. 시간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이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일 것처럼 지금은 이상한.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한번 가위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돌리면 절대로 규칙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 거의 균일하게 알이 잡아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일률적으로 가운데 들어가서 이 안쪽 거만 이렇게 파내고 나도 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제 모양이 지루의 날개미는 어떻게 잘라내요? 그거? 이거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예. 그냥 송이 그렇게, 크기 예. 원래는 이 밑에 더 나오는 게 맞는데 이 집의 꽃송이는 다른 집 이 나무 수세에 비해서 꽃이 작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화수를 제대로 못 물어서 그래. 내년도쯤 되면 이게 꽃송이가 훨씬 더 길고 이렇게 될 거야. 위에서 화수를 밑에서 쭉 내리면 내년도엔 아까 저기 있는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밑에 쪽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꽃송이 다듬기나 알속기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속기를 한 다음에 알이 많은 쪽에 아니면 못생긴 알 몇 개만 돌아가면서 이상한 과일 알만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어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알속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게 지금 몇 알 정도 돼 보여요? 70알 넘었는데. 90알 가까이 돼요. 우리는 70알 그지? 70알 좀 그래서 넘었어.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것 정도는 잘라서 줘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70알 정도 나와요. 60알에서 70알 정도 사이까지는 줘야.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유돼서 너무 심한 경우는 한 5일이나 10일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정도 알속기를 싹 다니면서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알속기의 제일 중요한 것들은 가능하면 이런 시기 내에 어리게 해서 알속기 할 수 있는 양들을 처음부터 적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일단은 안쪽에 들어간 거 들어가고요. 일단 그 다음에 알이 이렇게 꽉 박여 있어. 그러면 한 곳을 파내잖아요. 이렇게 파내기 시작하면 이걸 파내면은 이쪽만 파면 움푹 파이니까 알이 굉장히 커지면 밑으로 내서 여기를 파고 여기를 파고 여기를 파고 여기를 파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려서 파요. 그러면 그 빠진 자국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송이가 이렇게 찌그러들지 않아. 근데 알이 꽉 쪄들어가지고 못 파내는 걸 한쪽에서 막 이렇게 파내다 보면 알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그죠? 그래서 파낼 때 양쪽에 다 골고루 파내야 하는데 파내기 힘들어. 알이 막 뭉겨져서 그럼 한쪽을 파내서 꺼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려서 나와서 빼면은 나중에 송이 모양이 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이 쪄들었었을 때 하는 얘기, 아니면 알이 훨씬 더 커졌었을 때. 지금 이렇게 보여도 이거는 한 번 정도 더 따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아마 지금 모양이 그래서 그렇지 이 정도 해도 물론 큰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나중에 저기가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주 많이는 이제 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더 늘어나고 마는데 요 자랄 같은 거는 어떻게 제거시켜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게 생장조정제 처리를 일찍 처리하면 이게 생겨요. 이런 잔알들이 생겨요. 그래서 생장조정제 처리 시기가 너무 빠르게 되면 이게 잔알이거든요. 나중에 포도알이 생겨도 요거는 알이 작은 포도알이 생겨서 시장에 가서 제맛이 안 되고 그때 또 알이 컸는데 이걸 파내려고 하면 막 그 골라서 파내려면 일순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장조정제 처리 시기를 조금 늦게 처리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알속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지베렐렌 끝나자마자 한번 처리해주고 2차로 이렇게 처리해준 다음에 봉지재배를 씌우는 거예요. 봉지재배는
햇빛을 얼만큼 가려주느냐.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엄니들 있지,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쓴 거하고 똑같아. 햇빛을 직사광선을 보면 기미 주근깨 잔뜩 끼죠. 얘도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 기미 주근깨 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햇빛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기미 주근깨를 잘 껴. 근데 얘는 그늘져 가지고 덜 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맞으면 과일 색깔이 나중에 훨씬 더 노라져. 근데 얘는 그냥 놔둬도 조금 녹색이, 연한 녹색이 띄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얘 같은 애들은 녹색 봉지 같은 걸 씌워가지고요, 햇빛을 더군다나 일찍 띄워서 일찍 막아주면 색깔이 노랗게 나오고, 그다음에 당도도 최대로 잘 올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씌워도 괜찮고요. 그늘이 이미 져서 봉지 씌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약간 얇은 하얀 봉지 같은 걸 씌워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거는 그늘 있는 쪽은 하얀 봉지 씌우는 게 아니, 좋고 아니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햇빛이 강하고 안 강하고 이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봉지를 씌우는데 어디 다니면서 막 하얀 봉지, 노란 봉지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지 씌우는 시기나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봉지를 너무 늦게 씌웠구나 하면은 동록도 조금 생길 가능성이 있구나. 그다음에 다른 집보다 조금 노랗게 익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노랗게 익느냐 노랗게 익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건 착과량이 제일 결정을 해요. 근데 착과량이 아닌 그 다음에 조건이라면 봉지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검은 봉지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훨씬 더 녹색이 나와요. 근데 뭐죠? 당이 좀 덜 올라서 맛이 적겠죠. 그러면은 저기네 애목 같은 경우는 애목 같은 경우는 파란 거를 녹색 씌우고 봉지를 일찍 심어주고 씌워주고 성목이 돼서 나무들이 충분히 그늘이 지고 어느 정도 컸었을 때는 하얀 봉지. 하얀 봉지도 괜찮고 녹색 봉지를 씌워줘도 괜찮고. 근데 지금은 다 녹색 봉지를 씌우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녹색 봉지를 씌우면 이렇게 좀 생큼한 맛이 나고요. 국내에서는 너무 안 익은 포도를 내니까 노란색이 나와야 당도가 올랐다는 증거로 봐서 시장에서 사실은 노란색이 조금 도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맞춰서 농가에서 맞춰서 재배를 하는데 봉지 종류를 녹색으로 할 것이냐 노란색 종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실은 새 피해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봉지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갓을 씌우는 방법도 생각보다 갓을 씌우면 우리 지금 현 시장에서는 노란색이면서도 햇빛이 많이 통과하니까 그 종목은 약간 더 많이 낄지라도 시장에서 훨씬 더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판을 하신다든지 당도를 조금 해서 소비자들한테 좋게 해서 좀 일찍 따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갓을 씌우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새 때문에 새 때문에, 그렇죠. 새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새가 파란색 봉지를 씌워도 이거 다 뜯어가지고 안에까지 찢어서 다 먹어요. 가서 씌워도 괜찮아요? 하우스인데. 그러니까 뭐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종류 차이가 있다고요. 갓을 씌운 게 제일 노랗고 안 씌운 게 최고 노랗고, 그다음에 하얀 봉지 씌운 게 그다음 노랗고, 그다음에 그 뭐지 녹색 봉지나 완전히 햇빛이 추가되는 봉지를 씌우는 것은 녹색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도나 맛은 조금씩 거기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데 사실은 당도의 맛이나 영향을 주는 건 햇빛을 많이 보고 안 보고의 영향이 아니라 이거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이렇게 우거지지 않고 충분히 착과량이 적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가지 사이에 자마도 있어가지고 강하게 전지하고 세력이 강하면 내년도에 이렇게 신초도 많이 뻗어요. 그래서 강하게 전지해지면 이렇게 빈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얼마든지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